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차트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차트 많이 보시고 차트 공부 참 많이 하시는데 주식 공부하면서 처음에 차트 공부들을 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길로 어떤 흐름으로 차트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주워 담죠. 뭐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좀 배워보고 또 뭐 동영상 나와 있는 것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이러면서 차트에 나와 있는 공부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는데,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차트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실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벽타기라고 제가 차트 보는 방식을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들은 벽타기가 뭔지 알죠. 벽타기가 뭐야? 차트에 벽이 있다라는 거죠. 차트의 가격 흐름이라는 것은 그 벽의 흐름을 타고 올라가다가 벽에 부닥치면은 빠지고, 그리고 내려가다가 벽에 부닥치면은 또 오르고, 이런 형태로 가격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차트를 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벽을 우리가 알아내고, 그리고 그 벽타기라는 것을 해내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차트를 가지고 활용하는 과정이구나. 요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차트라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차트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론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차트에 대해서, 차트에도 원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죠. 차트는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를 표현을 합니다. 차트가 왜 중요하냐? 도대체 차트 그 그림이 이렇게 가격 흘러가는 건데 그냥 그 뭐 그래프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그래프라는 것이, 그 그림이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심리, 그러니까 투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매수하고 싶은가 아니면 매도하고 싶은가. 좋게 보이면은 매수하고 싶고요, 나쁘게 보이면은 매도하고 싶죠.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쪽이 더 강한가, 나쁘게 있는 쪽이 더 강한가, 아니면 둘이 굉장히 좀 그 빅매치라서 굉장히 좀 이제 힘이 좀 비등비등한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차트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 우리가 매수해야 돼요? 나쁘게 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막 매도를 해가지고 막 빠지다가 그 나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돌아서는 그 타이밍, 나쁘게 보다가 좋은 쪽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살려고 하네 싶을 때 나도 따라서 사주면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막 올라가, 그러니까 좋게 보다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좋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싶어가지고 팔고 싶어지는 그 타이밍에 나도 같이 팔아주면 돼요. 결국에는 심리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차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방향성이 없는 그런 장세라는 것은 차트로 대응하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 같은 장세, 그러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옆으로 흘러요, 지수 자체가. 이런 방향성이 없는 장세에서는 차트 없이는 도대체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막 뭐가 좋아서 올라갈 때는 그 내용상으로 AI가 좋아가지고 막 장이 좋다, 반도체가 막 이끌어주고 또 뭐 바이오가 이끌어주고, 상반기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막 올라갈 때는 이유가 있어서 막 올라갔는데, 이게 어느 순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꺾이는가 싶더니 옆으로 흘러버려요. 이제는 그런 이유들이 안 맥히고 다른 이유를 찾아봐도 뭔가가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 가지고 시장의 흐름이 좌우되는구나. 결국에는 그 심리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차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로 대응하는 게 최선이고요. 또 우리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이거죠. 타이밍 잡으려고 하죠. 뭐 패턴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그런 것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 잡는 데는 분명히 차트가 필요하겠죠. 또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강조분 전략입니다. 그 분이 뭐예요? 강조분. 분할이죠. 분할로 매수를 하고 분할로 매도를 하자. 분할할 텐데, 그럼 분할로 살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떨어질 때 그냥 대충 사? 이런 게 아니죠. 차트 가격이 맥점이 형성될 때,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좀 사보고,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이 또 오면 또 좀 사보고, 이렇게 모아가다가 매도 타이밍이 오면 조금 더 팔아보고, 또 매도 타이밍이 한 번 더 오면 또 팔아보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차트의 활용법입니다. 지금 장세가 횡보 장세고, 상당히 지금 이제 미국 장세도 많이 올라왔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흔들리고, 이런 장세에서는 가격보다는 차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 아무리 뭐 밸류에이션 가지고 따져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차트를 딱 보고 있다가 매도 신호가 나온다 할 때 그냥
매도를 해주면은 그게 속 편하죠. 예,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나 뭐 가격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뭘 따질 수가 없는 장세, 그런 장세에서는 차트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차트를 꼭 알아야 되고,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차트 공부는 꼭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트는 꼭 아셔야 돼요. 자, 차트가 투심이라는 것을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주식에서는요, 정보라는 것이 사람 심리를 좌우를 하죠. 그 정보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여러분들이 이토마토 보시면서 듣는 여러 가지 내용들, 또 뉴스들, 뭐 증권사 리포트들, 이런 것들이 다 정보죠. 뭐 정치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경제와 관련된 것. 뭐 정치 정보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될 거냐, 뭐 바이든이 될 거냐, 이런 것들. 또 경제 정보, 이건 뭐 확실하게 뭐 CPI가 어떻다니, 뭐 PC가 어떻다니, 고용 지표가 어떻다니, 뭐 이런 것들. 또 경영에 관련된 것들. 이번에 뭐 매각을 한다느니, 또 뭐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을 했다느니, 이런 것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뉴스들. 뭐 화재가 났다, 아니면 뭐 어디에서 뭐 그 회사 주식을 큰 손이 산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찌라시성 정보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정보인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 심리가 이제 변화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사야 되겠네. 그래? 그러면은 팔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심리 때문에 매도 매수가 결정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등락이 왔다 갔다 하죠. 가격이라는 것은 파는 사람이 많으면 빠지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차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차트에는 뭐만 있습니까? 얼마에 샀느냐, 또 얼마나 샀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차트라는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차트 잠깐 좀 보면은요. 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뭐가 뭐 많이 있죠. 이동평균선도 있고, 또 뭐 거래량도 있고, 또 뭐 종가니 고가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런 데서 또 가지고 와보면은 뭐 이런 보조지표도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다 전부 다 뭐냐면은 다 이거 증권사에서 만들어낸 거고, 원래 거래소에서 딱 증권사들 쪽으로 주는 그 데이터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가격과 거래량.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 종목이 얼마의 가격으로 얼마의 거래량이 형성이 됐다. 이것만 줘요, 증권사 쪽에는. 나머지는 다 증권사 쪽에서 그거 가지고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심리가 이 가격과 거래량을 얻은 순간에 그 시간에 결정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증권사들 쪽에서 차트를 만들어 주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편리하게 만들어 주니까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라는 것은 결국에 저걸 보세요. 투심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차트를 읽을 때 우리가 뭘 보면 되는 거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팔고 싶은가, 사고 싶은가, 이거를 마지막 목표점으로 차트를 보면 된다, 이거죠. 자, 그 차트에서 이제 우리가 좀 유념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는 이걸 세 가지를 봅니다. 벽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가 어딘가, 이거를 저는 찾으려고 합니다. 차트 볼 때 그냥 무작정 보지 않고요. 벽이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걸 봅니다. 벽은 뭐 여러 가지 종류예요. 한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인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벽들이 어디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지금 형성이 돼 있다면은 위로 올라가는 추세냐, 아래로 내려가는 추세냐,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냐, 그 흐름이 지금 어느 건가, 그리고 강도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은 추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장은 추세가 없고, 추세가 생길 때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변곡점이라는 것, 이거 정말 매매하면서 중요합니다. 변곡점이 뭐예요? 내려가다가 이제는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쭉 오르다가 한 번에 확 꺾이지도 않죠. 쭉 오르다가 이제는 못 오르죠. 못 오른다는 건 뭐예요? 내려가지도 않지만 올라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쭉 오르다가 옆으로 횡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건 상승,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건 횡보, 내려가는 거는 하락, 이러는데, 이제 조금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용어로 치면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가격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상승형 조정. 횡보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간 조정 이러죠. 가격은 거기서 거긴데 기간만 쭉 흐르니까 기간 조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가격 조정 이러죠. 가격이 그건 이제 하락이죠. 하락형 가격 조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올라가다가 횡보하다가 내려가다가 횡보하다가 또 올라가다가 횡보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하고 싶은 건 언제 매수를 하고 싶어요? 내려가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딱 잡고 싶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또 매도는 언제 하고 싶어요?
쭉 올라가다가 횡보하다가 꺾이려고 하는 시점,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하고 싶죠. 그래야지 고점에서 파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차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차트에서 볼 건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뭐 각종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트에서 저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야, 근데 이런 게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처음에. 아니, 차트 갖고 뭐 한다는데, 아니, 그 차트가 왜 맞아? 맞긴 맞는 거야? 이런 이제 질문을 저는 처음에 했었어요. 차트가 왜 맞을까? 해보면 안 맞지 않거든요. 맞아. 근데 또 안 맞는 구간도 있긴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막 무너지는 시장에서는요, 뭐 매수 타이밍 차트 뭐 이런 거 절대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막 무너지는 시장에서 거기에서 내가 배웠다고 매수 신호 나왔다고 자꾸 막 들어가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장이 무너질 때는 차트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매도해줘야 돼요. 또 시장이 막 올라갈 때는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데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리죠. 매도 신호가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시장의 강약에 따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차트 기법이라는 것도 잘 맞아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맞긴 맞거든. 어느 정도가 맞아요. 그래서 왜 맞을까? 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 차트라는 걸 누가 손으로 한 명이 그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무슨 컴퓨터가 시장에 뭐 타이밍 딱 잡아가지고 딱 저기 맞으니까 차트 이렇게 그려줘야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차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파는 사람, 사는 사람들의 그 힘이 막 두 개가 대결을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하고 그 가격 결정된 가격을 가지고 그냥 그림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 어떻게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들어맞을 수가 있지? 저는 그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이론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냥 요게 이해가 갑니다. 학습 효과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학습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뭐 일종의 이제 뭐 개한테 밥을 주면서 징소리를 한 번씩 내주면은 나중엔 징소리만 내도 침을 흘리더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 반사. 학습 효과라는 건 일종의 조건 반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그림이 그려졌을 적에 매수를 하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딱 알고 있어요. 배워서 아는 사람도 있고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그런 형태의 차트 모양새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매수하고 싶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수많은 투자자들이 거기다 뭐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런 어떤 자리가 딱 우리가 자리라고 표현을 하죠. 차트 모양새가 나온 거를. 그런 타이밍이 잡혔다 싶을 때 다 같이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나왔을 적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의 자리에서는 차트가 그런 형태를 보이면은 그 반등이 나오는, 상승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게 학습 효과예요. 이렇게 됐을 적에 사면은 그러면 올라가더라 싶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사고 올라가고 또 이런 형태가 됐을 적에 스토캐스틱이 매도 신호가 나왔을 적에 팔면은 그러면은 다 하락하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자리에서는 다 팔아주고 하니까 다 하락하고 그 군중 심리의 학습 효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차트 이상한 거 나만 아는 어떤 차트 가지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같이 보는 차트 가지고 해야지 훨씬 더 차트가 유용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자리에서 남들도 다 사야지. 그래야지 올라갈 확률이 크죠. 내가 팔려고 하는 자리에서 남들이 또 다 팔아줘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차트라고 해서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차트 활용하실 때는 그냥 평범하게 모두가 다 활용하고 있는 차트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한 차트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여러분. 괜히 나만의 비법 찾으려고 거기서 머리 싸매고 저도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비법 찾겠다고 이동평균선도 5일선, 11선, 21선, 뭐 61선 이런 거 안 보고 뭐 17일선 본다고 막 18일선은 어떠냐, 19일선은 어떠냐 막 이런 것도 막 따져보고 했는데 전혀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냥 딱 그려진 그거 가지고 남들 많이 쓰는 거 가지고 하면은 그게 제일 잘 맞습니다. 제가 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주가에는 벽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라는 것은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거는 자꾸 뭔가 이렇게 막 꾸불꾸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위아래로 움직여요. 주가는.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주가가 어떤 구간에서 상당히 이제 매물을 좀 많이
쌓게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들이 쌓이는데 여기 하얀 선으로 표시된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벽이에요. 여기 좀 화면상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벽이고 이 까만 거는 주가 흐름입니다. 자, 이 하얀색 벽들이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과거에 형성된 겁니다. 과거에 형성이 돼 가지고 벽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주가라는 건요, 상승할 때 보면은 밑에 쭉 올라오다가 그 벽에 부닥치면은 한번 쉬게 돼 있어요. 쉬는 강도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 가지고 뭐 깊이는 좀 다르겠지만 좀 쉽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트라이 하다 보면은 뚫게 돼 있죠. 뚫고 올라가겠죠. 그럼 그 다음 벽 때문에 또 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힘을 많이 썼거든. 그러니까 또 쉬게 돼 있습니다. 그럼 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상승 파동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바로 쭉 일자로 못 가고요. 가다가 이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원리를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차트를 볼 때 다른 거 안 봐요. 벽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됐어. 내려오다가 벽이 있으면 한번 땡 하고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팅팅 하다가 이제 또 꺾이면 또 한번 이제 내려오죠. 또 반등이 또 나와요.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벽을 만나면 또 한 번씩 반등이 나오고 하락 파동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 내려올 때고 올라갈 때고 주가라는 것은 한 번에 쭉 갔다가 쭉 내려오질 않고 이렇게 가다가 꺾였다 이렇게 갈까?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요,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저기 올라갈 때 벽을 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 벽이 있겠죠, 위쪽에 벽이 있는데 그걸 뚫으려고 하다가 못 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너무 힘이 세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 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를 뚫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뚫으려고 하다가 못 뚫고 하락 파동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뭐예요 이게? 쌍봉이에요, 쌍봉. 우리가 쌍봉에서 팔아라. 쌍봉이 형성이 이 원리 때문에 쌍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쌍봉이 그냥 대충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쌍봉이. 그래서 여러분 주식 중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매도 타이밍 중에 쌍봉만 한 게 없다. 쌍봉에서 매도하는 게 제일 쉽고 그리고 제일 잘 맞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매수는 언제예요? 쌍바닥에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쌍바닥도 마찬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형태들은 어떤 원리를 찾기가 힘든데 쌍봉과 쌍바닥은 원리가 있어요. 내려오다가 더 이제 안 내려가. 이제 매수가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쌍바닥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쌍봉과 쌍바닥이라는 것은 원리가 있다. 그래서 믿을만한 거예요, 여러분. 수급의 원리, 심리의 원리가 쌍봉과 쌍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차트 모르시면은 쌍봉, 쌍바닥만 알아야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쌍봉, 쌍바닥 안 찾아요. 여러분들이 딴 거 다 해보고 실패하다가 결국에 정착점이 어디가 될 거냐면 쌍봉, 쌍바닥이 될 겁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원리가 있다는 건 제가 알려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일단은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차트의 원리, 벽이 있다는 거, 우리가 뭘 가지고 차트를 좀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